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인심어린 가이드 유영준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상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상성형이란 이마, 정수리, 뒤통수, 두개골의 정면, 윗면, 후면, 옆은 안 되고요. 그 부분을 미용적으로 또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수술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MMA라고도 하고 메틸본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본시멘트로 알고 있죠. 이 재료는 2차 대전 때 홍상 입은 두개골을 복원하기 위해서 개발된 의료용 인공 삽입물입니다. 두개골 재건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척추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사용되는 재료이니만큼 안전하죠.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 또는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사용되어 왔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1990년대 후반,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됐죠. 미용적인 목적으로 이마 동그랗게 만드는 수술에 제가 처음으로 응용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마 성형이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마뼈 위에 골막도 있고 지방층, 근육층, 피부층, 이마뼈와 연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데 이마뼈와 골막 사이를 박리해서 사이에 노란색 반죽 상태의 메틸본드를 채워서 이마의 볼륨을 올려주는 수술입니다. 단지 볼륨만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마는 항상 보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높이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깥쪽에 관자놀이 쪽과의 경계가 지지 않도록 그쪽 부위는 종이처럼 굉장히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수술인 건 분명하지만 좀 더 도자기를 빚는달까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그런 수술입니다. 눈썹뼈 윗부분이 살짝 꺼져 있는 이마가 동스름하게 들어가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눈썹뼈가 굉장히 튀어나와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마를 평평하게. 남자들은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는 평평하게 만드는 걸 보통 선호하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뒤로 누워있는 이런 이마를 동그스름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럼 이번에 정수리 성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메틸본드를 잘 반죽해서 정수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것인데요. 정수리 수술은 미용 수술 쪽으로 한다기보다는 유난히 자기 정수리가 납작하고 평평한 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수술을 이렇게 권하고 이렇진 않는데 본인들이 이제 강력하게 권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정수리 수술은 이제 머리의 위쪽 평행한 면으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도 앉아서 합니다. 절개 위치는 이마가 헤어라인에서 한 3, 4cm 정도 뒤쪽이라면 이건 이제 뒤통수 수술과 거의 비슷한 뒤쪽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들어가는 양은 사람마다 골막에 늘어나는 정도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 번 수술할 때 기준량이 보통 한 40cc 정도 되는데요. 40cc에서 한 60cc 정도 사이로 볼륨 들어가게 됩니다. 수술하고 7년 정도 지난 분인데 이분은 이마, 정수리, 뒤통수를 다 했는데 정수리 부위가 하얗게 올라와 있는 전체 두개골 두께 3분의 2 정도 비로 올라왔으니까 높이로 따지면 7mm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리 수술할 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플랫하다면 수술하고 일주일 지나서의 모습은 이제 뽕끝 솟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통수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뒤통수 수술도 역시 원리는 마찬가지인데 다른 점이라면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통 60cc 이상 80cc 가까이 들어갑니다. 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박리되는 면적도 넓고요. 이 수술은 안에 들어가는 메틸본드가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것 자체보다는 길면 1시간 정도 엎드려 있는 게 환자로서는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술은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특히 엎드려서 수술하기 때문에 호흡장애 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통증은 거의 없고 다만 골막이 늘어나거나 뼈를 긁는 느낌, 소리 이런 건 좀 들려서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1990년대 중반쯤에 수술한 분인데 본인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이 원래 뒤통수의 윤곽이고요. 위에 노란색, 빨간색 사이 여기 삽입된 메틸본드가 뒤통수의 모양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수술 후의 결과를 잠깐 보시면 뒤통수 수술하기 전에 랩으로 눌렀죠. 여기는 이제 머리카락이라서 이 정도의 윤곽만 보면 되는데 수술하기 전 모습, 수술하고 나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뒤통수 수술은 대체적으로 그 결과에 만족하는 편이에요.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컴플렉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기 힘들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두상 자체가 뒤쪽으로 넓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뒤통수가 평평한 정도가 아니라 살짝 꺼져 있을 정도로 뒤통수가 발달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는 양이 많아도 뒤가 워낙 넓은 데다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뼈 때문에
이 피부가 텐트처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피가 잘 늘어나질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최소한 1cm 이상 나오고요. 많이 들어가면 1.5cm 이상도 들어갑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 묶었을 때 뒤가 동그래 보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머리를 숙이고 앞에서 찍은 거죠. 수술 전에 평평했었던 뒤통수가 볼록하게 솟아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술하신 분인데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뒤통수 수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주는 수술인 것 같습니다.